네 번째, 수술 전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수술도 입원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음성 확인서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PCR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제가 1월 6일 날 입원을 해야 돼서 1월 4일 날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PCR 검사를 받았어요. 일단 제가 다리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했고 코로나 때문에 상주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연차를 내고 저랑 같이 이제 병원에 있어 주셨고요. 1월 4일 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5일 날 음성 확인이 됐고 6일 날 아침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6일 아침에 입원을 하자마자 오후 수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자마자 검사를 진행을 했고 뭐 경동맥 초음파, 피검사 그리고 뭐 항생제 반응 검사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뭐 항생제 반응 검사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프다, 간지럽다 이런 후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완전 멀쩡했고요. 그다음에 뭐 피 뽑는 것도 저는 원래 잘 별로 안 무서워해가지고 그것도 별 그거 없었고 그다음에 뭐 힘들었던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했던 사항은 거의 없었고 그냥 뭐 수액 맞는 거랑 항생제 맞는 그 주사 바늘이 있는데 그게 조금 되게 두꺼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찌를 때 처음 찌를 때 조금 아팠던 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전 다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동의서 쓰고 그다음에 척추 마취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거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술방에서 저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이제 실려가지고 수술방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엄마랑 수술방 앞에서 엄마 갔다 올게 하는데 그때 좀 이제 막 약간 드라마 속의 주인공 된 것 같고 되게 좀 그때 실감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5번째 수술 후기. 수술방 들어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혈압 다시 재시고 소독 다시 다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반신 마취, 척추 마취를 진행했는데 그거랑 수면 마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때 이렇게 새우처럼 구부려서 누워 있으면 그 이제 등 쪽에서 이렇게 주사 놓으실 부위를 찾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찾으신 다음에 마취 주사를 놓아주시는데 솔직히 이때 조금 겁이 나긴 해요. 왜냐면 다른 뭐 팔이나 이런 데 맞으면 어디 맞는지 다 보이잖아요. 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등 쪽은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세를 되게 유지를 오래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놓을지 모르니까 좀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거의 느낌 없이 안 아팠어요. 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신 마취가 생각보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간 다리가 서서히 쥐난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 다음에 감각이 없어져요. 제 눈앞에서 제 다리를 들고 소독을 차가운 걸로 하시고 하는데 감각이 없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면 마취 해주셨는데 그대로 그냥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끝날 때쯤 제가 잠깐 수면 마취가 깼었거든요. 근데 피곤해 하고 또 다시 자니까 눈 뜨고 나니까 병실에 제가 다리는 고정돼 있고 이제 그 아까 전에 항생제랑 수액 맞던 거에는 무통 주사까지 같이 이제 달려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척추 마취를 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고개를 이렇게 든다거나 베개를 벤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이제 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극심한 두통에 시달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수술 전에 보고 갔었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이제 동의서 쓸 때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지켜야겠다 하고 고개 안 들고 이렇게 그냥 베개도 안 베고 누워있다가 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깨보니까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두통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근데 이제 깨어났을 때부터 이제 수술 부위가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요. 수술 부위가 좀 많이 당기는 느낌이 들고 많이 이제 째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 부위도 엄청 아프고 그다음에 발등이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발등이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래서 왜지 하고 봤는데 저는 상처 부위보다 이제 수술 부위보다 발등에 상처가 더 많이 나 있더라고요. 붕대에 쓸려가지고.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아팠는데 그래도 아프긴 아팠어요. 이제 아무래도 없던 인대 끌어가지고 묶어놓은 거다 보니까 안 아플 수는 없었고요. 아팠습니다. 아팠고요.
근데 조금 뭐 병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제가 영상을 조금 더 뒤에 붙일게요. 여섯 번째로 지금 제 발목 상태가 어떤지 수술 후에 제 지금 발목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언제 퇴원했더라? 1월 10일 날 퇴원을 했어요. 1월 6일 날 입원해서 1월 10일 날 퇴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월 13일 날 3일 뒤에 외래를 한번 가서 상처 부위 소독을 했고요. 1월 17일 날 또 한 번 가서 또 상처 부위 소독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상태를 좀 봤고 그다음에 1월 20일 날 이제 세 번째 외래를 가서 실밥을 풀고 그 다음에 붕대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21일 날은 이제 집에서 혼자 그 상처 부위에 붙여놨던 밴드나 이런 거 떼도 된다고 하셔서 그것도 아예 떼고 붕대도 없고 그땐 그냥 반깁스 같이 생긴 그것만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었어요. 발을 땅에 짚지는 않았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1월 달에는 그게 이제 마지막 방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2월 3일 날 이제 외래를 가가지고 보조기로 변경을 했어요. 보조기를 변경을 한 다음부터는 발에 50% 정도는 하중을 주고 걸어 다녀도 된다고 하셔서 보조기를 하고 2주 정도를 걸어 다녔고요. 그 다음에 2월 17일 날 보조기를 뺀 건 아니고 이제는 완벽하게 100% 양쪽의 비율이 똑같이 해가지고 걸어봐도 된다고 하셔서 보조기를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하중을 주고 걷는 연습을 할 수 있게 외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재활을 해야 되는 상태, 그 수술 후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재활이나 물리치료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2월 17일로부터 이제 2주 뒤에는 아예 보조기까지 풀고 맨 다리로 이제 땅에 짚고 걷는 연습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제 흉터 부위 사진은 이렇고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발목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보조기를 하고 걸어 다니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10분 정도는 좀 걸어 다니면서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나 목발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좀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수술 비용이라든지 입원 기간, 그리고 이제 좀 상태 같은 걸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들었던 비용은 한 200만 원 중후반대였던 것 같고요. 일단 외래 비용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 당일에 이제 썼던 비용, 그러니까 4박 5일의 입원 기간 동안 사용했던 금액은 한 200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뭐 비급여 사항 제외하고는 드러났던 보험에서 대부분 수령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저희 집에서 좀 가장 가까운 관절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저희 아빠도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셨어가지고 그냥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입원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 입원 생활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휠체어랑 목발을 무조건 이제 나오실 때 사용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나오자마자 수술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바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고 저도 목발을 무조건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나 목발이 필요했는데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나 목발 같은 경우는 조금 사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오래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막 내가 진짜 그거 1년 쓰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게 아닌 이상은 대여가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무료 대여를 해주는 곳이 있다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휠체어랑 목발 같은 걸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링크나 이런 부분은 조금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면 좋은 물품은 일단 방수 커버를 사면 되게 좋아요. 씻을 때 편리하거든요. 팔이든 다리든 일단 방수를 해놔야 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방수 커버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통이 넓은 트레이닝복 바지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저는 통이 넓은 거를 에이블리에서 한 4장 정도 똑같은 걸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돌려 입었거든요. 왜냐면 통 좁은 바지는 거의 입을 수가 없어요. 바지가 안 들어가요. 이제 발목에 해놓은 그 깁스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할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수술은 본인의 선택이고요. 본인 발목 상태나 본인이 얼마나 불편한가,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더 나아질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게 맞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 있는 족관절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들어가서 좀 알아보기도 했었고, 병원도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봤었고 해가지고 저한테 그냥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후회가 없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 인대가 붓는 속도라든지 회복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별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6주, 지금 제가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의 6주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일단은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죠. 안 다치고 안 아픈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다치셨다면, 그리고 발목 수술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